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예.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묘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분명히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또 오후 들어서 또 뭐 이창용 총재가 뭐 진화를 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뭐 환율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사실 뭐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흔들어 놨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미국 선물 지수가 1% 넘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0.6%대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그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오늘 우리 증시를 좀 짓눌렀어요. 그게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졌고 아마 국내 증시에 특히 그 외국인이 판 코스피 대형주, 그다음에 기관이 판 특히 금융투자가 판 코스닥 종목들 쪽으로 아마도 이 흔들림이 좀 있었을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으면 누가 샀을까요? 네, 개인들이 담은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으면은 개인들이 왜 오늘 증시가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왜 이렇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찾기 전에 뭐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생각했던 흐름하고 달라졌고 그 달라진 흐름의 폭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클 때, 좋지 않은 그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게 이어질 때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오늘 뭐 제가 저는 오늘 사실 오히려 이제 좀 매수를 좀 했는데 저는 뭐 다양한 종목들을 좀 담았습니다. 반도체도 담았고 로봇도 담았고 또 미국 그 양자 컴퓨터도 이제 사실 아이온큐가 워낙 많이 빠져서 481선까지 밀렸고 거의 481선까지 왔거든요. 그럼 이럴 때 기술적으로 무조건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샀고 제가 매수한 가격 언저리 부근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그 양자 컴퓨터나 기술주들이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더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냥 던지면 되고요. 뭐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미국의 기술주들이 481선까지 또 반토막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한 60% 이상씩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자리 아닐까 싶어서 되게 오랜만에 양자 컴퓨터 한번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일단은 비중을 어디서 늘리고 어느 지점에서 팔고 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늘 흐름이 안 좋아도 가장 안 좋을 때 매수를 했으면 이제 좋아질 일이 남아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죠? 매도를 일찌감치 해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오후에, 좀 많이 이제 주저앉았다가 오후에 좀 회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또 아마도 뭐 큰 폭은 아닐 수 있겠지만 수익권에 지금 매수 이후 수익권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팔고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요, 제가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영상도 좀 일찌감치 올려드리고 또 신청 종목도 11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제작을 해드리고 또 시황도 일단 시간 봐서 제작이 가능하면 제작을 해드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오늘 건너뛰는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 어떤 종목들 신청하셨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셀트리온이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네오티스, 이오테크닉스, 실리콘2, 로보티즈, 에코프로, LG디스플레이, 두산, 하이브, 세트레가이까지
지금 뭐 매수할 만한 자리에 있거나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수급이라든가 이게 대체로 나쁘지 않아요. 아마 좀 괜찮은 자리에서 잘 매수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는 순간 이거는 안 돼요. 지금 분위기는 잘못 물렸다가는 진짜 한 3, 40%씩 그냥 확확 그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구간. 여기서 비중을 빠질 때 뭐 더 물타기를 하고 이런 것도 절대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뭐 보합권에 강보합권에 그냥 머물렀지만 수급 보세요.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특히 기관은 지금 12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여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담다가 오늘 이제 연기금이 약간 팔았습니다만 외국인도 계속 사주고 있고 지금 개인만 3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뭐 20만 원대 초반 그리고 24만 원에서 23만 원대 내려간 뒤에는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24만 원 언저리에서 괜찮은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 보면은 네, 아주 그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딱 횡보를 하죠. 지금 횡보를 딱 하는데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5일선, 3일선 하는 그 단기 이평선들을 절대 깨지 않고 시장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지금 자리에서 5일선이 2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5일선 한 24만 원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한 2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저 밑에 올라오고 있는 11선이 지금 23만 4천 원쯤 와 있는데요. 11선도 깨진다. 그러면 거기서 또 한 20에서 25% 정도 더 줄이시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23만 5천 원 밑으로는 잘 안 빠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잘만 바뀌면 이 단기 이평선도 계속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RSI도 그렇고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좀 과열돼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털고 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지금 당장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2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니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뭐 나쁘진 않았죠. 뭐 그렇게 약보합권에 지금 0.68%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왕창 팔았습니다. 지금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이 삼성중공업을.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다른 조선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다. 그러다가 금융투자가 사주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좀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29,300원, 29,250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1선이 오늘 기준으로 2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29,000원을 깨지 않으면 얘는 팔 필요도 없고 안 좋게 볼 필요가 없는데 오늘 최저가가 29,000원. 그러면 정확히 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거고요. 셀트리온하고 똑같아요.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서 가장 많이 최대치로 빼놓고 있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고요. 자, 세 번째 종목 네오티스 보겠습니다. 네오티스 공시가 지난 금요일에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45%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늘고 이유가 뭘까 보니까 마이크로비트 사업부의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은 렌즈 연마기 사업부의 매출 회복 그리고 고환율에 따른 손익 증대 이런 이유를 들어서 크게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종목은 지금 주가의 어떤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자, 사업을 볼게요. 어떤 사업 하는지. 얘는요, 마이크로비트라고 방금 공시에 나왔던 마이크로비트, 그리고 저 밑에 이 렌즈 연마기, 이게 있는데,
또 샤프트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데 어떤 것들인지 보니까 마이크로비트는 PCB 기판 가공의 최종 공정에 사용하는 극소형 초정밀 소모성 부품으로 PCB 절단에 사용하는 공구다. 그리고 밑에 또 뭐 초정밀 소모성 핵심 부품으로서 고도의 연구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제품으로 드릴비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얘 흥미로운 게, 이 종목 흥미로운 게 마이크로비트를 둘 합치면 31.9, 샤프트가 33.8, 33.3, 렌즈 연마기가 31.3. 세 개의 회사 부문이 있는데 셋이 3분의 1씩 아주 골고루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그 수익을 다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2월 10일 이후에 2월 11일부터 좀 6일 연속으로 한 40 몇 %가 올라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기관이 샀고, 기관 중에서 사모펀드가 거의 유일하게 사고 있다. 사모펀드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구나. 네. 외국인이 아니고 금융투자가 아니고 연기금이 아니어서 조금은 그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사모펀드니까 아마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내다가 또 훅 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오티스 지금 주가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사실 2월 6일 날 바닥 만원 원짜리 9,700원 원짜리에서 바닥을 잡은 뒤에 만원대 올려놓고 지금 16,890원까지 왔으니까 70% 정도의 수익을 한 2주 만에 내고 있다. PCB 이제 반도체 기판 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뭐 수익 크게 내면서 지금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건데요. 사모펀드가 혼자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조금 물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불안함이 있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팔 필요 전혀 없고, 매수를 한번 해볼까 한다면 지금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요, 지금. 근데 이제 밑에 스토캐스팅이나 RSI 보시면은 과열되어 있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면은 1월 중순의 고점에서 좀 조정 나올 때 한 일주일 정도씩 조정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 내지는 횡보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런 눌림이 나온 뒤에 보시면 모를까, 지금 바로 매수하시기는 좀 그렇고, 가지고 계시다면 뭐 전혀 5일선이 저 밑에 지금 14,000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격도 좀 벌어져 있으니까 좀 약간 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다가 5일선 깨지고 이럴 때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이틀 동안 3% 넘게 빠져서 좀 안타까운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를 언제 올릴까 뭐 그런 느낌으로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뭐 그렇게 많이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의 지금 싸움이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싸움.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는 일단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모으고 있는 거죠. 40만 원 밑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한 37만 원대 밑에서는 사 모으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면은 좋은 자리죠. 예, 오늘 검색했으면 어제 같은 방식으로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오늘 검색이 됐을 겁니다. 21선 지켜주는 종목으로 지금 21선이 36만 4,500원, 오늘 저점이 36만 2,000원. 21선을 살짝 깼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21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네, 곧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만 합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홀딩, 아니면 오히려 더 사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완전 오케이인 자리인데요. 21선 제가 말씀드렸던 36만 4,500원이니까 대충 36만 원 정도 자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2 볼게요. 실리콘2 주가가 3.7% 정도 올랐는데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저점 매수할 만한 낙폭 과대 구간에 있다라고
계속 검색이 됐었던 종목 241선 분홍색 241선에서 이제 벌써 한 4거래일 지나고 나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자, 이 종목은요. 21선이 위에 있는데 4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46,900원 정도거든요. 지금 21선이. 그래서 21선 정도에서는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지만 한 1,000몇백 원 정도 지금 오늘 오른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한번 더.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1선을 깨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도 좋을 것 같고 21선에서 눌리면 어느 정도 눌리는지 이런 상황을 보고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홀딩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5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로보티즈. 네. 오늘 개인이 혼자 사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 금투와 투신과 연기금이 골고루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지금 계속 사고 며칠 동안 있었는데 한 달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 엄청 사놓은 거죠. 외국인은 아직도 36만 5천 주 매수 우위, 기관은 60만 주 매수 우위인데 최근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의 매도량이 얼마 안 돼요. 오늘 외국인도 8,800주 매도. 자, 그렇다면 저점을 좀 어딘가 저점을 잡으면 되는데 로보티즈는 상당히 쉬운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일봉을 볼게요. 바로 61선. 지금 계속해서 한 달 정도를 61선 바닥으로 지금 계속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61선에서는 사도 돼 이런 느낌인데 61선 자리가 27만 원입니다. 그러면 27만 원 깨지지 않는 자리. 오늘 27만 7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7만 원, 27만 1,000원 이런 자리들이 지지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보티즈는 6만 원대 내려가면 완전 땡큐지만 오히려 26만 원대를 내려가면 61선이 깨지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급이 빠질 수 있고요. 이 6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만들어진 오히려 61선 밑으로 빠졌다가 61선 안으로 올라오는 그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는 것 어떨까. 지금 이제 로봇은 드디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로보티즈 다시 한번 61선 부근에 머물면서 이제 기회를 보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다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엄청 세게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야, 외국인 기관에 특히 외국인이 이틀 동안 지금 거의 5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실제로 빠진 거는 19일 날 15% 올려놓고 이틀 동안 1.7%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빠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늘도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달고 이제 음봉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5일선 정도까지 추가로 좀 밀리지 않을까. 5일선이 16만 3,800원이니까 대략 16만 4천원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11선이 지금 16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16만 4천원, 2차로는 16만 원 정도 지지를 보시고 21선 올라오는 자리에서 지난 13일, 19일 이런 데처럼 21선 부근에서 아래쪽 지지라인이 만들어지면 그때 매수 관점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이 105만 주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와, 최근에 굉장한데요. 이틀 동안 외국인이 지금 3일 동안 34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와 주면서 주가도 1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3일 동안 아주 강합니다. 네,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은 네, 강한 아주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이 종목이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한 2주 정도 사이에 2월 6일 날 241선 지지가 딱 나왔고 그 다음에 반등하다가 2월 12일과 13일에 눌릴 때 13일의 저점이 11선이었어요. 11선. 그날 11선이 11,530원이었는데 저가가 11,51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11선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크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야, 지금 이 매물대가 보니까 14,000 뭐 얼마 정도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금 14,500원에 윗꼬리 끝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눌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윗꼬리를 달고 아직 뭐 과열되거나 그런 구간이
RSI가 좀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대략 14,600원. 네, 이런 정도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곧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까? 뭐 알 수 없지만, 뭐 계속 지금 좋은 흐름이라면 홀딩을 하시고, 14,600원 언저리에서 좀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5일선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5일선이 깨지고 하향 이탈하면 그때서 비중을 축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두산 볼까요? 두산.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주가는 이틀, 3일 동안 17% 정도 올랐고 한 일주일 동안 한 30% 가까이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월 9일 같은 때에 60일선에 탁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타임. 그러니까 20일선, 60일선 이런 자리들이요. 아주 굉장히 강한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됩니다. 저항할 땐 또 저항선이 강력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깨고 올라가면서 110만 원대까지 단숨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위에 어쨌든 뭐 막히는 게 없어요. 이거를 이제 일봉을 이렇게 제가 W자를 그려놨는데 쌍바닥을 만들면서 쌍바닥이 노란색. 처음에 1월달 초에는 121선 부근, 그 다음에 2월에는 21선에서 이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최근에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지주회사인데 결국 21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딛고 올라간 거라서 지금은 상방이 그냥 열려 있으니까 일단 놔두시고요. 가지고 계시는 거는 그냥 보유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같은 고민입니다. 지금 이제 5일선이 100만 원 넘어섰는데 101만 7천 원, 한 102만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만 원이 빠져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홀딩하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5일선이 오늘은 101만 원에 있지만 이제 점점 올라올 거잖아요. 그 5일선이 깨지면 그럼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 볼게요. 하이브도 외국인이 계속 사주니까 걱정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은 41만 8천 원까지 4.63%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40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40만 50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이제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약속의 3월 20일, 그 다음에 이 BTS의 앨범 발매나 또 콘서트나 뭐 콘서트의 바가지 요금이 어떻다는 등 그런 그 아주 다양한 가십거리 기사들도 많이 보이던데, 하이브는 BTS 완전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뭐 진작에 40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고, 작년 9월 말에 26만 원대, 11월 말에 27만 원대 이런 자리들이 아득하죠. 이제 벌써 40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디까지 갈까?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40을 넘어서서 40만 원 언저리에 있는 거는 역시 저항을 받고 있는 건데요. 40이 넘어가면 또 한번 3월 20일까지는 더더욱이 한 번씩 툭툭 치면서 뭐 45만 원 이상 가격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이브는 그냥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또 힌트를 드리면 5일선이 39만 5천 원, 오늘 저점이 39만 5천 원. 네, 5일선 안 깨졌습니다. 5일선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매도할 필요도 없고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종목 세트랙 아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세트랙 아이뿐만 아니라 인텔리안 테크도 그렇고 좀 매수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그 차트를 보면서 그랬는데 일단 수급이 일단 너무 좋아서 외국인 산 거 보시면은 17 깨지고 16만 얼마 가니까 21만 원 갔었잖아요. 3주 전에. 근데 벌써 16만 원대까지 밀리니까 이제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금융 투자도 많진 않지만 매수를 좀 해줬고, 그래서 결국에 사모펀드가 팔고 외국인이 사는 그런 흐름 속에서 7%가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안 샀냐? 노란색 21선이
지켜지면 강력한 지지선이 될 거고 아마 한 2만 원대,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21선을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탈을 해버리면 이거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징조입니다. 선을 3개 그어놨는데 가운데 선이 16만 1,000원 정도니까 대략 16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16만 원 정도까지, 한 16만 1,000원대 정도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밑에 아래쪽에 매물대가 되게 짧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만 원이 무너질 경우 14만 3천 원대까지 그 바로 밑에 있는 매물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6만 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번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 해볼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곧바로 뭐 양봉을 만든다면 비중을 좀 나눠서 한 10%나 20% 정도 뭐 매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도 역시나 16이 깨지면 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너무 많은 그 어떤 급등 한 달 반 정도 급등을 하면서 좀 피로도가 쌓였고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6 또는 그 밑에 14까지 안 가고 한 15, 16만 원과 15만 원이라는 중요한 가격대에서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 아닌가 싶고, 너무 그 7%씩 빠지고 나니까 한번 매수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당연히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 이거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관심은 갖되 좀 수익 실현 물량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든 이 매물대 지금 저 밑에 61선은 너무 머니까 11만 원대가 있으니까 머니까 아마 매물대를 보면서 지지 라인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게 1차 16만 원, 2차 1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렇게 그 21선 주요 이평선이 이렇게 확 깨지면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관심을 갖고 뭐 한번 보초 세우는 정도로 한번 하시다가 상승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전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비중을 좀 늘려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을 갖고 있었긴 하지만 전혀 사거나 이러지 않았던 이유가 이 이평선 21선이라는 이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황 잘하면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